안녕하세요. 굿바이 환상의 나라 권수진 감독님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굿바이 환상의 나라라는 단편 영화에서 각본과 감독을 맡은 권수진입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입 본 친구들을 처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직전에 단편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고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영화의 각본 감독을 맡았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네. 시나리오를 집필을 하실 때 네. 이제 인물하고 배경을 설정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겉으로 그냥 가볍게 봤을 때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고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 덕분에 구원을 받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남자가 여자의 자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타인이 아니고 결국 여자의 자아들이었고 결국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고 그 감정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을 남자로 설정을 해서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두 분의 이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감독님께서 캐스팅을 할 때 좀 염두에 두셨던 음.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음. 이제 두 배우를 캐스팅하셨는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내레이션과 목소리 위주로 나가게 돼요. 대화를 하는 장면은 굉장히 마지막에 잠깐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내레이션이거나 뭔가 덤덤한 목소리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배우를 모집할 때부터 어떤 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넣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봤냐면 그런 덤덤한 목소리들의 힘이 있는 배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는 진행되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도 그 전달력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격정적인 대화 씬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그런 과정이나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의 것들은 여자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 일단 약간의 불안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안수민 배우님이 처음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오셨었는데 그 이미지가 딱 뭔가 제가 찾던 이미지였던 것 같고 심지어 목소리도 딱 제가 원하던 톤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한울 배우님은 처음에 이제 내레이션을 하는데에도 저희를 바라보면서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뭔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 누구를 배우를 캐스팅한다 이런 자리라기보다 되게 관객이 돼서 그냥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큰 고민 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제가 그린 그림에 부합하는 배우님들 덕분에 더 이 영화가 더 빛을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캐스팅도 훌륭했고 네. 영화가 전체적으로 비주얼이 굉장히 이제 맞아요. 중점적인데 이제 시각적으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포인트들이 이제 그 가면이라든지 이런 소품들인데 뭐 의상이나 가면 관련해서 감독님께서 따로 생각해 두셨던 게 있다거나. 어쨌든 이게 환상과 현실이 반복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은 시각적인 부분이라 생각했고 어쨌든 인물은 같은 인물이 계속 나오고 그럼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톤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톤을 잡고 갔고 그래서 환상 씬은 되게 모노톤 그래서 회색 톤에 딱 가면에 입술만 빨갛게 설정을 했었고 현실 씬에서는 뭔가 그 구원받고 스스로 치유한 여자의 심리를 다뤄야 됐기 때문에 좀 따뜻한 분위기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가구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 팀원들이랑 로케이션을 찾을 때도 좀 더 편안한 느낌의 의자가 없을까? 뭔가 그래서 너무 높지 않고 낮은 테이블에
소파 베드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고 색감이 강하지만 밝지 않은 좀 탁한 색깔들을 찾았고 그 로케이션이 딱 뭔가 낮은 소파에 낮은 테이블에 되게 톤 다운된 레드랑 그린이 있어서 우리가 환상 장면에서 썼던 톤 다운된 레드 가면에 웃는 입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톤 부분에서 가장 찾았던 것 같고 그 환상 씬에서는 뭔가 그 여자의 불안한 심리가 이어지고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느낌이 갇혀있는 터널이 길게 연결된 걸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교 강의실 이런 걸 떠올렸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터널의 이미지를 계속 찾다가 번뜩 그냥 기생충에서 나들목을 한번 썼던 거를 기억이 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나들목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 저희 영화와 잘 어울릴 것 같은 터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키포인트는 그 중간중간 놓여있는 조명들이 좀 더 그런 기괴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네. 이제 완성된 걸 보셨을 때 감독님께서 이 부분은 뭐 잘 내가 의도한 대로 어필이 됐다. 이 장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게 좀 특별히 있을까요? 앞에 질문이랑 연결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톤이 딱 보여요. 어쩔 수 없이 딱 보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배우님들의 목소리가 잘 어울렸던 것 같고 배우들이 엑스트라 제외하고 주연은 딱 2명이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콘티를 짤 때부터 뭔가 그 배우들의 각도나 위치나 타이트 혹은 풀샷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위치가 결국 편집본에서 많이 드러나게 편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독님 그 이제 현장에서 영화 촬영을 하면서 이제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가 한강 나들목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촬영이었는데 첫날 가보니까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았고 저희가 주말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첫날 촬영하고 그 다음날 촬영을 오후부터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 혼자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좀 촬영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좀 새벽에 촬영을 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그때 아예 낮에는 아예 쉬고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처음 해본 결단이었고 그렇게 새벽 촬영은 또 처음 해봤는데 오히려 더 깔끔하게 됐던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고 저는 저희 촬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이 이제 한 반 정도 인원은 계속 촬영을 못 보고 양쪽에서 시민들을 통제하고 또 컷하면 또 그 통제한 인원들을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막는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촬영도 잘 못 보고 이랬을 텐데 뭔가 묵묵히 그 일을 해줬던 게 가장 고마워서 그 장면이 저는 사진으로만 봐도 좀 많이 고마울 정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굿바이 환산의 나라 촬영을 총괄 진행을 하셨는데 이 영화 제작을 하면서 좀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스태프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마지막 날 촬영 끝나고 바로 이제 단체 카톡방에 진짜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쓰고 쓰러져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모두가 제가 제일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중간중간 진짜 많이 물어봤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뛰어다니지 않게 하려고 조연출 친구들이랑 연출 친구가 더 뛰어다녀줬고 그래서 끝까지 지치지 않았고 막 모두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 영화는 진짜 단체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영화를 찍어갈 이제
새로운 부원들과 기존에 함께 촬영했었던 그 스텝 여러분들께 한마디. 시나리오를 쓰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출을 해봤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림을 머리로 많이 그려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뭔가 터널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톤 차이를 줘야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냥 시나리오를 쓴다고 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공간에서 이 일이 벌어질까, 막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이런 그 완성된 그림들을 좀 더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쓰면 그 과정에서 좀 덜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소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각적인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면 더 재밌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감성을 담으려고 비슷한 감성의 레퍼런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성을 유지한 채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레퍼런스 작품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아마 한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일단 이 가면은 그 연상호 감독님의 돼지의 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환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너무 뻔한 느낌만 생각이 났었는데 연상호 감독님의 그 돼지의 왕에서 실제로 이제 돼지 가면을 쓰고 나왔는데 실사 영화임에도 되게 애니메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새로워서 가면을 씌워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어쨌든 대화하는 씬이 많았는데 그 대화하는 씬에서 가장 많이 봤던 레퍼런스는 더 테이블 김종관 감독의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고 그 영화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 쓰는 각도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도 약간 사선에서 찍고 중간중간 발 인서트 이런 것도 대화 중간중간 넣고 찻잔 인서트 이런 것도 많이 따왔던 것 같아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레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감독님 지금 벌써 저희 촬영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난 3개월. 시점인데 네, 그러네요. 시간이 빠르죠. 감독님께서는 최근에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지. 아마 알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업영화 미술팀 막내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상영회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해외 촬영에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인터뷰로 대체를 하게 됐고 이프 활동하면서 영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는데 진짜 상업영화 일까지 어떻게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프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발판이 돼서 많이 영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3월 말까지 촬영을 할 것 같고요. 개봉을 하게 되면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 전공이 사실 영화랑 관련된 쪽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영화판에 발을 들이시게 됐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다거나. 일단 저는 전공이 건축학과고요. 사실은 막 갑자기 정한 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했었고 사실은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건축을 선택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그냥 연극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뭔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영화에서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연극보단 영화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그냥 저 혼자 내린 것 같아요. 그게 답은 아닐지언정. 그래서 영화를 하게 됐고 작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지만 그냥 미술팀에 대해서 말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미술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말하면 뭐 의상, 분장, 소품 이런 게 다 미술팀 하위 팀들이어서 어쨌든 미술팀이 다 결정한 내용을 그 팀들이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도 연출팀, 제작팀, 미술팀 이렇게 세 팀만 같이 썼었고 어쨌든 이 세 팀이 주축이 돼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출팀 하고 싶은 친구들이 가장 많을 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히 제작팀이나 미술팀도 영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그렇다면 지금 촬영 중인 작품 이후에 이제 감독님의 행보가 궁금한데 특별히 계획 중이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작품을 잘 끝내면 막내를 탈출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택권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제가 추구하는 영화나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미술 감독님들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소품팀에서도 일해볼 생각이 있어서 소품팀도 해볼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막학기 졸업을 앞두고 이 작품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휴학을 해버려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그 막학기를 졸업하고 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따로 시간 내서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영상 보고 있을 이 부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나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다들 학교 다니면서 단편 영화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학과나 전공을 하면서도 지금 바쁘게 컨찰도 하고 단편도 찍고 이럴 텐데 그게 전혀 의미 없지 않더라고요. 저도 면접을 봤을 때 이번 작품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봤을 때 제가 찍었던 단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 그게 분명히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단편 영화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뭐 이상으로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음성 메모를 남기게 되었어요. 저는 모두 각자만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나 이루고 싶은 높은 목표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예를 들면 어느 날 마법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환상과 상충될 수도 있을 현실을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는 환상을 환상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 환상을 벗겨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 잘 간직한 채 그걸 가끔 들춰보거나 그것을 동력 삼아서 현실을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환상이 공존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화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환상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환상을 어떨 때는 꺼내보고 어떨 때는 그 힘을 받아서 현실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모두들 덕분에 만들게 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도 여러분들의 환상 한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 서툰 첫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더 좋은 영화를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바이 하나 화이팅! 마지막에 너무 정신 같아.